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2회 시험 100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몹시 궁금하시죠? 1회 시험 기출문제 풀이는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교재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특별시험과 2회 문제에 비해 너무 쉬워서 아마따는 2회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어려운 문제는 뭐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회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 그리고 원료 잘 외우고 있으시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입니다. 2회 기출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요. 해당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무해한 적외선으로 변환시킨 후에 열로 바꾸어 발산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누구 얘기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답은 옥토크릴렌 에틸엑실 트리아존입니다. 오답에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문항에 있었어요. 다음 문제는 관능평가입니다. 관능평가. 얼마 전 아마따 강의에서 저 올리가 다루었어요. 그 내용이 문제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아마따 강의 82강 17분 정도에서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2회 기출에서는 부드러움, 매끄러움은 점탄성 측정이다. 피부 탄력이 있음은 유연성 측정이다. 등등으로 문항이 나왔답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마타조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중 하나가 2회에 기출된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각각의 이름입니다. 얼마 전 아마따 강의 댓글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이름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칭찬드려요. 2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었냐면요. 짝짓기로 나왔어요. 짝짓기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코코베타인, 소듐 코코 암포 아세테이트,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이렇게요. 그러니까 각 계면활성제의 종류별 특성과 이름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은 효소의 종류인데요. 저도 시험 볼 때 효소는 쳐다도 안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효소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효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찍고 나왔습니다. 시험이 앞으로 3회, 4회, 5회 진행되다 보면 교재들도 이 점을 반영해서 보완될 거예요. 지금은 시험 보기에 교재 내용이 다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후 몇 년 후에 서점에서 마타조 자격증 문제집을 보시면 그때는 효소의 종류와 역할, 이름이 있는 소단원이 생기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럼 2회 기출에서 효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까요? 이 문제는 거의 맞춘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타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교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 시 필요한 효소는 탈모의 유형 중에 남성형 탈모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그 남성형 탈모증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까지 아실 거고요. 네, 저도 남성 호르몬의 종류까지는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가 아는 걸 그냥 다 써놓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 시 필요한 효소는 여기서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도 읽습니다. 영어 표기니까 한국어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맞아요. 이걸 읽으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범위보다 딱 한 걸음 정도 더 깊게 들어가는 질문인 거죠. 답은 5알파 환원 효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모낭에 존재하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뀝니다. 5단 문항으로는 티아미나제, 포스파타제, 알돌 전이효소, 베타갈락토시다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직전에 모르는 이런 이름들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시죠? 걱정 마세요. 올리비아, 랩센도 전혀 모르고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붙었어요. 저희는 이런 분야와 학력, 경력 무관해서 기본 바탕으로 찍어볼 만한 지식이나 실력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붙으실 수 있어요.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반드시 상당 부분 시험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들어본 거, 아는 건 다 맞추는 걸로 목표를 정하세요. 모르는 게 10개만 있어도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연속해서 문항이 쭉쭉 나오면 당황하고요. 그런데 100문제 중에서 60문제를 맞추어야 하는 이 시험에서 60개, 70개 정도는 아는 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30개 정도는 찍어서 몇 개 맞추시면 덤으로 없는 점수인 거죠. 이것도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표면장력이 뭔지 아시죠? 표면장력. 계면활성제 공부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등장하고 보통의 교재에서는 추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성원료, 유성원료를 배울 때도 물질의 표면장력을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도 온도 하에서 물과 표면장력이 가장 비슷한 물질을 고르라니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찍어야죠. 하지만 출제된 이상 좀 알고 3회 시험에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2회 기출을 풀어보려는 시도는 바로 국가 자격증은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기 때문이죠. 기출은 언제든 또다시 랜덤으로 기출될 수 있습니다. 20도 온도하에서 표면 장력 값을 알아볼까요? 물은 72.8입니다. 글리세린은 63.4, 올레익 애시드는 32.5, 디메치코는 26.6, 메탄올은 22.3.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이고요. 에탄올은 22.3, 헥센은 18.4입니다. 따라서 답은 글리세린. 다음은 2단원의 총정리 같은 문제입니다. 화장품이 근처에 있다면 뒤에 전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길죠? 그 전성분표를 보고 화장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실전 문제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출문제는 실전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식의 상황이 아주 길게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화장품 전성분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주름 기능성 성분이 있는지, 미백 성분이 있는지, 보습 성분이 있는지, 어떤 성분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원료인지 아주 빠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원료 한두 개 어설프게 외워서는 볼 수 없는 문제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실무와도 직접 관련 있는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긴 하지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원 원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평소에 집에 있는 화장품 전성분표를 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알부틴이 들어있으면 미백, 구진, 가려움증이 있고 부틸렌 글라이콜과 히아루론산은 보습 성분이다. 이렇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좋아하는 화장품 올리미아랩 미상풀의 전성분 일부를 적어보았어요. 이것에 3배가 되는 원료가 더 써있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전성분을 많이 써서 나오냐고요? 네, 이렇게 많이 써서 나옵니다. 실전 기출문제처럼 우리가 배운 2단원, 많이 들어본 원료뿐만 아니라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원료도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물론 아는 원료 수준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답니다. 얼마나 글자 수가 많은지 이 마타조 시험은 문제가 좀 길고 장황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타조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2회 기출문제를 함께 보시면서 파악하기로 해요. 준비되셨죠? 끝이 가까워 옵니다. 힘내세요. 이회 시험 정말 궁금하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 2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